안녕하세요. 캐드 실무능력평가 강의를 진행할 강사 김보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명령들을 종합해서 실제 CAT 2급 시험을 치른다 생각하고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시험을 접수하는 KPC 자격 홈페이지 license.kpc.or.kr 여기 주소에서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실에 있는 기출 샘플 문제 쪽으로 들어가셔서 종목을 캐드 실무능력평가 2급으로 설정한 다음에 검색을 하면 CAT 문제만 찾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준비한 기출문제 풀이는 2022년 10월 8일 날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는데 다운로드 받으실 때 1급이 있고 2급이 있어요. 그 중에서 2급을 다운로드 해주셔야 되고 2급도 1, 2, 3교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교시 문제를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 zip 파일 안에는 문제 도면도 있지만 정답 도면도 있거든요. 나중에 다 작성하신 다음에 정말 내가 맞게 그렸는지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그 객체를 Ctrl+C, Ctrl+V해서 본인이 작성한 도면 위에 앉혀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러면 진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이트는 실제 시험을 응시하실 때 접속하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 주소는 시험 당일 감독관이 안내를 해서 접속을 하게 되고요. 또는 KPC 자료실 쪽에 보시면 응시자 가이드가 있어요. 거기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시험 회차 선택하고 1급 응시할 건지 2급 응시할 건지 선택하고 그리고 이름과 수험번호를 입력하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접수는 시험 응시일 한 달 전에 접수 마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시험이 정시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과 또 PDF 리더가 설치되었는지 그런 체크사항들을 볼 수 있는 안내사항이 나오고요. 시험 도중에는 출입 불가능하다. 또 부정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약관을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인증코드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인증코드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이트가 에러 나거든요. 반드시 시험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인증코드는 마찬가지로 시험 당일 감독관이 정시에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 시작 버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네,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는 거고 여기서 문제를 보고 템플릿 파일 다운로드 받고 문제를 제출하고 시험을 종료까지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템플릿 파일 받기예요. 이거 받으면 어디에 저장하라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별도 설정 안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우리 폴더에 보면 다운로드 폴더 있잖아요. 거기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니까 본인 수험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파일 열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 보기 1번 클릭하면 객체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문제 보기 2번을 클릭하면 배치 작성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템플릿 파일을 열면 이 템플릿이 맞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안내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 안내 문구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삭제하시고 공간 여유롭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얘가 없는 경우에는 템플릿 파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실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템플릿 파일로 작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환경 설정해야 되죠.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 색상이랑 배치 요소. 첫 번째 탭 표시만 켜고 나머지 끄라고 되어 있죠.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한 번만 설정하면 계속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어 있는지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상은 검은색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응시자가 편한 색상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동 저장 시간. 네, 한 10분에서 15분 사이를 권장드리는데 나는 좀 더 불안하다, PC 상태가 불안하다 하면 좀 더 시간을 단축하셔도 되죠. CLT 시험은 객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저장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5분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튕겼을 때는 우리 옵션을 보면 파일에 자동 저장 파일 위치가 있죠. 이 위치 잘 보시고 그 위치로 가셔서 도면을 복구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도면증 생성을 해야 되죠. 문제 도면을 보고 도면증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심선과 가상선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도면상에. 그러면 없다 하면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네, 내가 보는 문제 도면에 중심선이랑 가상선이 없다 하면 만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머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만들지 않았다면 감점 요소니까 꼭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도면증 이름이나 선 종류나 색상이 전부 다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우리 아까 봤던 시험 보기 사이트 있죠? 템플릿 파일 받기 버튼 위에 보면 응시 방법 안내라고 있어요. 안에 보시면 PDF가 있는데요. 그 안에 레이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출력 설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자 높이라든가 글꼴이라든가 전부 다 적혀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치수 설정을 하셔야 되죠. 이 치수 설정은 도면을 보고선 반지름 치수만 우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치수선의 정렬이든 ISO 정렬이든 똑같고 반지름 치수에서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자, 반드시 수정 버튼 클릭해서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호 및 화살표에서는 우리 중심 표시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문자에서는 문자 스타일과 문자 색상, 문자 색상은 노란색을 사용해요. 그래서 노란색을 바꿔주시고 문자 스타일은 우리 굴림 사용하잖아요. 그 굴림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보시고 아니라면 여기 있는 점점점 버튼 눌러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문자 스타일 스탠다드고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 치수에 따라서 이렇게 치수선의 정렬인지 아니면 여기가 꺾여 있는 상태에 따라서 ISO 표준인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맞춤 옵션에서 이제 치수선의 정렬인데 안쪽에 원형 안쪽에 치수가 이렇게 기입이 되는데 중심에서부터 떨어져 있다 하면 이 맞춤 옵션만 조금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희가 보고 있는 22년 10월 8일 문제는 치수선의 정렬 그리고 화살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면상에 적혀있는 축척값대로 전체 축척 사용값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단위로 가서 되도록이면 정밀도를 굉장히 정밀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틀어져도 이게 위치 틀림의 감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정밀도를 최대한 올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얘는 선형 치수뿐만 아니라 각도 치수도 마찬가지인데 각도 치수 같은 경우에는 후행 억제까지 해주셔야지 뒤에 0이 나오는 걸 없앨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저는 이미 사전에 설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보고 계시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제가 한 번씩 설정한 거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설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2년 10월 8일 1교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도면증 작성부터 해주시고 여기에서 또 앞에는 환경 설정이 있겠죠. 네, 환경 설정은 체크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치수 및 문자 스타일 설정해 주시고 객체 작성, 치수까지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배치로 넘어가서 배치 작성하고 출력 설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오토캐드 화면으로 이동해서 이 객체를 도면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작해서 새로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은 도면이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복잡한 도면이라서 왔다 갔다 보기 힘들어서 한쪽에 삽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를 보면서 같이 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측에다가 작성을 할 겁니다. 얘는 무시하고 얘는 문제 도면이라 생각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어떠한 다각형 도형이 있다, 원형이 있다 하면 거기서부터 그리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런 다각형이다 라고 하면 일단 치수를 전체적으로 훑어보세요. 훑어보신 다음에 전체 치수가 다 나와 있다 하면 그 전체 치수가 보이는 부분부터 형상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시간이 90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시험 응시 시간에. 긴장하느라 이 선이나 이런 유형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충분히 바라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일단 입체 형상을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면을 분석을 하세요. 네, 여기 모서리 여기가 어딜까?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딜까? 여기는 이 점일까? 하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능숙하다고 하면 그 시간 안에 충분히 작성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하다 하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통해서 제가 입체 형상을 일단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 형상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디테일한 부분까지 상상을 안 하셔도 돼요. 일단 큰 것부터 상상을 해서 내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될 때 이 부분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셔도 좋아요. 일단은 투상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입체 형상을 제가 준비를 해왔고, 제가 얘를 정면도에서 바라봤을 때 요런 형상이다. 좀 밝아서 안 보이면 제가 색상을 좀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런 형상이다 하고서 보시면 돼요. 지금은 외형선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숨은선까지 생각한다 면 안쪽에 보이지 않는 이런 숨은선들까지 충분히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우측면도로 봤을 때, 제가 외형선만 보이게 했을 때는 이렇게 모서리가 간단하게 보여요. 근데 안쪽에 파여진 형상 때문에 숨은선까지 가정하면 이런 원이랑 이런 선들이 추가적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평면도에서 봤을 때도 외형선으로 보이는 부분과 그래서 숨어서 보이지 않는 선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도면을 보면서 조금 상상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선이랑 가상선은 필요 없으면 작성 안 해도 돼요. 근데 필요하다 하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없으면 감점 되세요. 그래서 숨은선과 중심선의 선 종류, 색상 잘 확인하시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외형선을 기본 도면층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것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LT 스케일, 네, 선 종류 축척이죠. 네, LT 스케일을 입력을 해서 한 0.5 정도로 두고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 간격이 이렇게 넓으면 눈에 잘 안 보여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선 종류 축척까지 해주신 다음에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3개의 도면을 본 다음에 어디서부터 그릴까 하고 고민을 하고요. 자, 우측면도 전체 크기 제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로, 세로, 그리고 여기 각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정면도도 여기, 높이 아니까 여기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각도 아니까 여기 위쪽이 잘리기 전의 형상까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정면도 우측면도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화면을 확대해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면층 외형선이니까 X라인 이용해서 임의 한 점 클릭하고 직교 모드 킨 상태에서 수평, 수직선 하나 그려줄게요. 하나씩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정면도부터 그릴게요. 여기 50이고 여기 80이에요. 옵셋 50. 선클릭 우측으로 이동. 그리고 선클릭 우측으로 80만큼 갔죠.
자, 그런 다음에 전체 높이 몇이에요? 110입니다. 옵셋 110. 가장 아래에 있는 선을 위로 이렇게 간격을 띄워줄게요. 자, 그리고 X라인 이용해서 임의에 한 점 띄어서, 이 간격은 그냥 임의예요. 임의로 띄어서, 자, 우측면도 그려줄게요. 가로 제일 넓은 폭 몇이에요? 92죠. 옵셋 92. 자, 일단 트림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정면도는 여기서 이만큼, 우측면도는 여기서 요만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도도 마찬가지로 임의 한 점 띄어야 되죠. 그래서 우측면도의 좌측 끝에서부터 위로 임의의 위치, 그리고 옆으로 쭉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45도 보조선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X라인 A 45도. 여기 끝점 지정을 해주시고 트림 이용해서 이 선 기준으로 연장된 여기 있는 부분 잘라줄게요. 제가 X라인 쓰는 이유는 이 선이 애매한 길이로 되어 있으면 중간점이나 아니면 조금 특정점이 추적이 돼서 그리기 힘들거든요. 근데 X라인은 무한대의 선이기 때문에 중간점 추적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차점 추적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라인 이용해서 위로 쭉쭉쭉 여유롭게 그려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측면도 위에서부터 여기 교차점, 극좌표 추적키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또 수평으로 트림 이용해서 평면도도 일단 사각형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이제 우측면도 여기 각도선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각도는 75도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는 방법은 다양하죠. 로테이트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X라인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X라인 A 75 하면 이렇게 각도선 나오고 이 각도의 정점, 이 점에서부터 삽입을 하면 이렇게 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트림 이용해서 이 연장된 선 잘라주고요. 자, 절단 모서리를 바꿔서 여기까지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모서리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델리트로 지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정면도에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여기는 74도네요. 이번에는 이 선을 지우고 로테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로테이트, 밑에 있는 수평선 클릭, 엔터, 그리고 각도의 정점, 기준점, 클릭. 자, 반시계 방향이죠. 플러스입니다. 그 전에 복사 옵션 C 한번 해주셔야 되고 74 하면 이렇게 각도선 만들어지죠. 자, 두 선 정리하는 방법 트림도 있지만 필렛에서 Shift 키 누른 상태로 두 선을 클릭을 해주면 한 점에서 만나도록 정리를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쪽에 여기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17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이 각도가 77도래요. 자, 그러면 서클 이용해서 저는 여기서 17만큼 원을 그려줄 거예요. 얘도 두 가지 방법 다 쓰셔도 돼요. 저는 로테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로테이트 이용해서 수직선 선택, 엔터, 기준점은 원의 4분점이죠. 각도의 정점. 그리고 복사 옵션 C 입력을 하고 시계 방향으로 77도. 그러면 이렇게 선 하나 만들어지죠. 원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자, 아니면 X라인 A 각도 44도 입력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직선 이제 필요 없죠? 델리트. 트림 이용해서 선 정리 해주도록 할게요. 자, 불필요한 부분 다 자르면 아래쪽 형상 만들어졌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 이 선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 선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도에서 여기 부분이 잘리기 전 그냥 전체적인 부분만 봤을 때 형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인 이용해서 여기 지금 면과 면을 만나는 점 여기서는 뭐가 발생해요? 모서리 발생하죠. 그래서 위로 쭉 갈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위로 쭉 갈게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위로 쭉 갈 수 있겠네요. 트림 이용해서 여기 연장된 이 부분 지워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기 두 개의 선, 지금 여기서 가져온 모서리는 위에서 봤을 때 위쪽의 면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죠. 그러니까 숨은 선으로 바꿔줄게요. 자, 라인 이용해서 지금 이 점에서부터 수평되게, 이 점에서부터 수평되게 가는데, 자, 우측에서 바라봤어요. 이 점은 끝에 있고 보이는 선이니까 외형선이 맞지만 여기 있는 점의 모서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숨은 선이겠죠. 매치 프롭 이용해서 선 바꿔주고요.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평면도상에 이렇게 잘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경사선과 만나는 이 끝점 두 군데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라인 이용해서 저는 지금 극좌표 추적이 켜져 있습니다. 자, 여기 점이죠. 이 점은 수평했을 때 여기고 위에서 봤을 땐 이 모서리 선상이고 여기서 위로 왔을 때는 여기니까 여기까지만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쭉 가서 이 모서리 선상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 연결해 주시고 여기 끝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불필요한 선들은 지워줄게요. 항상 같은 지점에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선을 기준으로 선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작성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릴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찾을 거예요.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 아까 갖고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걸 정리를 안 했네요. 그쵸? 여기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라인 이용해서 위로 옆으로 트림 이용해서 선 잘라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잘린 모서리가 있는데 잘린 모서리는 잘리기 전에 형상을 먼저 상상을 하라고 제가 안내 드렸었죠. 그러면 여기 잘리기 전에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연결된 모서리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잘리기 전을 먼저 상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 원을 먼저 그릴 거예요. 이 원은 중심선이 있고요. 치수선이 있어서 내가 어디가 원의 중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수직선에서부터 53만큼 떨어진 여기 수평선상의 위치가 원의 중심선이에요. 여기는 제가 서클 이용해서 53의 원을 하나 그릴 거고요. 그러면 이 선과 이 원의 4분점을 교차하는 이 지점이 원의 중심일 거고 원의 반지름은 60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린 53의 원은 지워줄 거고요. 자, 여기 원이 일부가 이렇게 잘렸어요. 여기랑 같은 곳을 이제 다른 곳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같은 곳이 어디냐면 평면도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 치수는 16이네요. 옵셋 이용해서 16 입력해서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이렇게 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선 정리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고 얘 지금 옆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형상이죠. 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숨은 선으로
매치 프롭 이용해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 끝점이 발생하고요. 여기 4분점이 발생하고요. 반대쪽에 있는 끝점 3가지가 발생하고 정면도에 있는 이 수평선 3개가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 한번 가져와 볼까요? 중간점이 아니라 4분점에서 수평으로, 끝점에서 수평으로, 또 반대쪽 끝점에서 수평으로 가져오셔야 되고요. 트림 이용해서 잠깐 잘라줄게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선은 얘가 원이다 보니까 얘가 더 깊이 파였고 여기는 덜 파였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땐 보이지 않는 모서리가 돼요. 그래서 얘는 숨은 선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떨어진 위치 나와 있죠. 여기는 수직선 기준으로 42, 54만큼 떨어져 있어요. 옵셋 이용해서 42 그리고 54 입력을 해서 해줄 거고요. 여기에서 이 각도 지금 27도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각도의 기준이 지금 여기 있는 수직선에서 27도죠. 자, 각도를 계산할 때는 여기서부터 수직선 하나 그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각도 몇 도예요? 똑같이 27도예요. 그쵸? 그러면 이 선을 그냥 반시계 방향으로 27도 회전시키면 되겠네요. 로테이션 이용해서 이 선 선택. 그래서 끝점에서부터 27 회전시키고 선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주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확대해 보시면 우리 더 깊이 파인 부분은 안쪽에 있으니까 앞에서 봤을 땐 보이지 않죠. 여기까지 숨은 선이에요. 네, 근데 지금 외형선은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트림을 잘라서 끝점과 끝점을 선을 연결해 주던가 아니면 우리 수정해 보시면 점에서 끊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선을 한번 클릭하고 끊을 지점 클릭. 자, 2023 버전은 이 브레이크 F포인트라는 명령어가 재실행이 돼요. 그래서 그냥 스페이스바 눌러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재실행이 안 되는 버전이다 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그냥 아이콘으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2023이니까 여기서 그냥 재실행할게요. 그 다음에 매치 프롭 이용해서 이 2군데 숨은 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정면도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잘려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평면도를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16만큼 들어와서 여기 선이 있고요. 이 선을 기준으로 위에서는 외형선이고 아래서는 숨은선이에요. 자, 외형선을 보이는 이유는 여기가 외형선이겠죠. 그러면 숨은선은 어디 있어요? 이 바닥 어딘가에 있겠죠. 이 선상에. 자, 이 선이 어디예요? 이 선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여기가 외형선이고 얘가 숨은선입니다. 얘가 쭉 나오면 이 점이죠.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은 지금 일직선상으로 동일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지점이 같다. 평면도를 통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브레이크의 포인트, 네, 점에서 끊기 하신 다음에 매치 프롭 이용해서 위쪽 선은 외형선으로 바꿔주시고요. 그쵸? 아래쪽 선은 숨은선 유지를 하시면 되고 여기랑 동일한 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140도 시계 방향으로 140도 각도선이 있죠. 여기서부터 140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라인 A 마이너스 140 마이너스 붙은 거는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 클릭해서 삽입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잘리면서 위쪽의 형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선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 점에서부터 우측면도에 숨은 선이 하나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선 지워줄 거고요. 숨은 선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럼 경사선이랑 만나는 이 끝점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가져가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위로 보조선, 그리고 넉넉하게 그려줄게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했을 때 어때요? 우리가 처음에 잘리기 전에 형상에서부터 모서리를 그렸는데 이 모서리를 통과하는 교차점이 발생하죠. 그럼 제대로 잘 그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필렛 이용해서 Shift 키 누른 상태로 정리해 줄게요. 그쵸?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끝나니까 이 모서리는 잘라서 정리를 해줄게요. 이 선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선도 이제 없는 선이니까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원이 뚫렸던 이 부분에서부터 선을 가져오셔야 되겠죠. 좀 여유롭게 그릴게요. 네, 선 스냅이 자꾸 교차돼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원에서부터의 모서리를 갖고 왔고요. 여기에서부터 끝나는 지점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선이 또 정리가 되겠네요. 필렛에서 Shift 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정리.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트림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일단. 자, 그리고 이 원도 여기 끝점에서부터 가져오실 거고요. 여기도 정리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트림 이용해서 이렇게. 자, 그리고 라인 이용해서 여기 호의 끝점에서부터 쭉쭉 가져오시면 되겠죠. 필렛 정리. 트림 이용해서 이 선도 정리를 일단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선은 지금 이 선은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이 선이죠. 여기 남아있는 부분 여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정리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 선도 여기서 이렇게 정리되는 게 맞죠. 여기는 타원을 작성을 해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타원을 먼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원형의 원을 찾아야 돼요. 그거는 우측면도에 있어요. 반지름 60이죠. 제가 도면층을 다른 도면층으로 바꾼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더 그려줄게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위로 쭉 갈 거고요. 또 4분점이 있죠. 4분점. 여기서 가져가면 이 보조선이 짧으니까 반대쪽에서 4분점에서 통과해서 이렇게 가져갈게요. 그리고 4분점 여기죠. 그리고 중심점. 중심은 여기인데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죠. 경사진 곳의 끝점. 중간점이랑 겹치니까 확대해서 잘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분점이랑 중심점 다 찾았으니까 도면층을 다시 외형선, 수문선이구나. 수문선으로 바꿔줄 거고요. 엘립스, EL, 센터, C. 그 다음에 여기가 센터죠. 그 다음에 4분점, 하나, 둘. 그리고 불필요한 선은 지워줄게요. 여기에서 이 선도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이 선은 중심선으로 바꿔줄게요.
그런 다음에 선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트림 이용해서 여기 기준으로 타원을 자르고요.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그리고 다시 홀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기준으로 이쪽은 또 숨은 선이니까 수정의 점에서 끊기, 선 끊기, 점. MA, 숨은 선 바꿔줄 거고요. 자, 이모서리랑 연결되는 이모서리.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연결을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외양선이 되겠죠. 자, 다시 기본 도면층은 외양선을 바꿔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 여기 모서리 잘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정면도가 이렇게 파여 있어요. 파여지면서 반대쪽에 여기 형상도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일단 여기 파여진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요 파여진 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치수가 없는 대신에 우측면도에 이렇게 잘린 거 여기랑 일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39라고 나와 있죠. 일단 평면도에서 39 하고선 내가 그릴 수 있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 선이 헷갈리니까 도면층까지 일단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높이가 안 나와 있는 거. 우리 여기서 숨은선 그렸잖아요. 그쵸? 숨은선 그린 거에서 요만큼 삼각형을 잘린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자, 여기랑 높이가 같으니까 선이 여기 끝점이 일치하죠.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점에서부터 옆으로 얘가 아까 우리가 바꿨던 39 여기죠? 필렛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각도 129도인데 이 끝점에서 시작하죠. 자, X라인 A. 지금 반대쪽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129도가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129도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여기 끝점에서부터 그려줄게요. 그래서 얘를 그려야지만 평면도에 깊이 치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숨은 선이니까 바꿔줄 거고요. 라인 이용해서 이 끝점에서부터 보조선 옆으로 지나가서 여기 교차하는 지점에서 끊어주면 되죠. 그래서 필렛 이용하셔도 되고 트림 이용하셔도 되고 선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경사면이잖아요. 경사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을 파도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 면이 보이지 않는 지점이 이렇게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수직, 사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잘린 모서리 20에 26도죠. 우리 그러면 챔퍼 명령어 각도 옵션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CHA 입력하고 엔터. 옵션 A 거리값 20 각도는 26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한 객체가 거리고 두 번째가 각도죠. 그래서 트림 이용해서 잘라줄 건데 제가 하나 안 그린 게 있네요. 네, 여기 모서리 이거 안 그렸죠? 얘랑 같은 모서리 어디예요? 네, 여기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부분이죠. 그쵸?
여기에서부터 이 모서리, 제가 안 그렸네요. 여기 그려주고 교차하는 지점 발생하죠? 여기서부터 평면도로.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숨은 선.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다 그렸는지. 이제 잘린 모서리만 정면도 우측면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인 이용해서 쭉 내려오고요. 라인 이용해서 쭉 내려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끝점 연결해 주시면 되죠. 얘도 45도 보조선 거쳐서 저는 지금 극좌표 추적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객체 스냅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 여기 있는 숨은 선이니까 매치 풀업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객체 작성은 거의 다 됐고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중심선을 먼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면층을 제가 중심선으로 바꿀 거고요. 라인 이용해서 여기 4분점에서부터 중심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냥 쭉 길게 작성해 줄게요. 그런데 우리가 객체보다는 조금 튀어나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랭스 명령어로 저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en 입력하고 증분 de 증분할 값 5 정도 할게요. 그리고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 해줄 거고요. 이렇게 외형선과 비형상선이 교차하는 부분은 조금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len de 똑같이 하는데 이번엔 마이너스 한 2mm 정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도면에서 간혹 이런 중심선도 선의 유형이 보이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이런 특성창 여셔서 해당 객체 선택하고요. 여기는 선 종류 축척 있죠. 이 값을 바꿔주시면 돼요. 선의 유형이 보일 정도로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1보다 작은 값 입력하시면 되죠. 그래서 선택 해제는 ESC 하시면 되고요. 자, 다 그렸으면 이제 치수를 기입해 보도록 할게요. 도면층의 치수로 바꾸셔서 선형 치수는 DLI. 그래서 여기 여기 스페이스바 계속 누르시면 선형 치수가 계속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할 수 있는 치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명령어를 계속 입력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유형 하나씩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치수도 수평 수직 정렬되게끔 그리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작성하는 중이고요. 자, 반지름 치수. 자, 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에는 문자만 클릭해서 이동을 조금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도 치수. 두 선 클릭하고 위치 지정. 여기 있는 선도 클릭하고 지정. 여기 이렇게 선과 선 클릭하시면 되죠. 여기서는 정점 옵션이 없어서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선, 이 문자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도록이면 선이랑 문자는 겹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요렇게 하면 객체 작성이랑 치수 기입까지 다 종료가 됐죠.
다 종료됐으면 반드시 여기 있는 45도 보조선 지워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불필요한 객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제가 참고한 도면도 지워줄 거고요. 저는 무브를 이용해서 각자 수평 수직하게 직교 모드 켜고 조금 더 떨어뜨려 줄게요. 자, 이렇게 객체 작성, 모형 공간 완성이 됐고요. 배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배치로 이동했을 때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리미츠였죠. 0,0에서 297,210 가로 방향의 A4 용지 크기고요. 줌 A 해주시면 한 개만큼 화면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렉탱글 REC 입력하고 샵 0,0 샵 297,210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레이어는 0번이었죠. 옵셋 10만큼 안쪽으로 간격 띄우기 ESC. 이거 바깥쪽에 있는 이 사각형은 그냥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각형은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옵셋 이용해서 30 우측 수직선을 안쪽으로, 그리고 이 수직선을 25만큼 다시 안쪽으로, 위에 선을 8만큼 3번 간격을 띄워주시고 트림으로 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도면층을 뷰포트로 바꿔서 뷰포트 생성 MV 엔터 숫자 4 또는 3 입력을 할게요. 저는 이번엔 3 입력을 할게요. MV 3. 그래서 왼쪽 아래에서부터 우측 끝까지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뷰포트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뷰 위치 맞춰줄게요. 평면도랑 정면도는 살짝 위쪽으로 위치하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바깥쪽 더블 클릭해서 나와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뷰포트 전부 선택한 다음에 축척 1:2로 바꿔줄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조금 치수가 가려졌다 하면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클릭했을 때 1:2가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정렬, 수직, 수평 정렬 해주셔야 되죠. MV, 셋업. 그래서 정렬, 수평. 그래서 정면도가 활성화되는데 객체수는 활성화 안 되죠. 이때는 그냥 일회용으로 끝점 하셔도 좋습니다. 끝점, 그리고 우측면도 클릭해서 끝점. 같은 선상에 있는 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직 정렬, 다시 정면도 와서 끝점, 평면도 와서 같은 선상에 있는 점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ESC 다시 나올게요. 이 치수가 뷰포트 밖으로 잘리거나 하시면 감점됩니다. 자, 정렬까지 끝났으면 도면층 바꿔줄 거고요. 뷰포트 도면층은 동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삽입에서 블록에서 타이틀 블록 지정을 해줄 건데, 타이틀 블록도 이 외곽선을 벗어나면 감점되거든요. 이렇게 틀어줘도 상관은 없으니까 내부에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모형으로 가서 이 치수 위치를 조금 위로 조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공간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자 작성을 하면 돼요. 저는 단일 텍스트 이용할 거고요. DT, 그래서 위치 지정. 문자 높이 표절하는 3이니까 3 입력하고, 회전 안 하니까 0 입력하고. 작성을 했다면 얘네들 문자 무슨 도면층이에요? 네, 문자 도면층이에요. 홈으로 가서 도면층 문자로 바꿔줄 거고요. 하나만 카피를 해서 타이틀 블록의 위와 옆쪽에 위치시킵니다.
얘는 단일 텍스트죠. 문자 높이는 더블 클릭해서 바꿀 수 없고 특성창을 오픈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내용 바꿀 수 있습니다. 얘는 정면도죠. 그리고 문자 높이 3.5. 얘는 축척 1/2죠. 문자 높이는 2.5. 하나를 작성했으면 얘네들 카피 이용해서 GQ 모드 킨 상태로 평면도에 하나, 우측면도에 하나. 그래서 이 내용은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2급 과정이었고 다음 강의부터는 1급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